장애인은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 스스로는요, 불편하다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의 기준을 비장애인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불편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편견이죠. 그냥 그 사람만의 개성으로 봐주는 게 가장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생각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이자 마로와 함께하는 장애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흔들마로 김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중에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신체적인 장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엘리트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혹시 여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뇌성마비 장애인들 중에서는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특이하게 1가지 신체적인 장애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저는 엘리트 장애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의 가치를 제가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이 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엘리트 장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흔히 보호자와 함께 가는 곳이 병원이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제가 환자로 가는데 환자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을 보호자에게 따로 질문을 한다거나 제가 물어봤는데 옆 사람에게 대답을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인지가 낮다라고 보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지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부 장애인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독립을 14살 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수학교를 찾느라고 경기도에 이제 올라와서 생활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쭉 대학교 때까지 이어졌어요.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저 스스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생기면 안 하거나 아니면 해야 하는데 진짜 못하는 거면 활동지원사 선생님께 부탁을 하거나 그래도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걷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짧은 거리는 제가 걸을 수 있어서요. 휠체어를 밖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기도 해서 크게 포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평지는 그냥 걸을 수 있는데요. 계단은 누군가 도와줘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전동 휠체어를 갖고 가지 않고요. 수동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수동 휠체어는 들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상버스도 두 대가 운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차를 한번 놓치면요. 없어요, 차가. 지금도 웬만한 거리는 그냥 차 안 타고 전동 휠체어로 그냥 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전동 휠체어 배터리가 나가서 중간에 섰던 적은 있어요.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동행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급하게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휠체어가 서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제 도와주셨어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장애인 단체랑 뭐 이런 데서 요구를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이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서 곧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장학금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제가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고 시각장애인 이동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동 휠체어 뒤에 손잡이를 잡고 가면은 충분히 길 안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 관계자가 약간 반응이 어땠는지.
당황하시는데.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을 하셔서 제가 봉사활동 하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를 제 선택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 내가 생각해도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행정도우미로도 있었고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업무와 연관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 신체 일부 중에서 살아있는 게 입밖에 없어서 말로 하는 직업을 찾아보자 라고 했고,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식께서는 교육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교육을 듣고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저는 그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에 저희가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신기해하고 이렇게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교육을 듣고 나서 제가 교실에서 나오면요, 뒤에 따라오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